할아버지, 이것 좀 드세요. 동네 편의점 아주머니가 따뜻한 캔커피를 내밀었습니다. 강석은 받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잠깐 앉았다 가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탁자 위에 커피를 올려두고 돌아섰습니다. 강석은 편의점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도로 건너편 소나무역이 보였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위로 오후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역 간판 페인트는 절반쯤 벗겨진 채였습니다. 플랫폼 화단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강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커피를 집어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왜 은퇴한 노인이 하루도 빠짐없이 저 낡은 역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그 이야기는 4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강석은 올해로 75입니다. 경상도 산골 마을 소나무골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세상은 이 마을이 전부였습니다. 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고 개울이 마을 아래를 흘렀습니다. 농가 밭이 있었고 감나무와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끝자락에 소나무역이 있었습니다. 강석이 역과 처음 인연을 맺은 건 18살 때였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역에 자리가 났다더라. 한번 가보거라. 강석은 그냥 가봤습니다. 특별한 꿈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그런데 첫날 역무원 제복을 입고 플랫폼에 섰을 때 뭔가가 달랐습니다.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그 소리가 어린 강석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철컹철컹, 쿵쾅쿵쾅. 기차는 마을을 지나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을을 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산골 마을과 세상을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 강석은 그날부터 이역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좋아함이 47년이 됐습니다. 강석은 역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순분이 소나무역에서 2정거장 떨어진 마을 출신이었는데 매달 첫 번째 수요일마다 역을 지나쳤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뵈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강석은 그 여자가 기차를 기다리는 모습을 6번 봤습니다. 7번째 날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 혹시 차 한잔 하실 생각 없으세요? 순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무원이 손님한테 그래도 돼요? 강석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이에요. 두 사람은 역 앞 분식집에서 국수를 먹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결혼은 그로부터 2년 후였습니다. 슬아의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고 딸은 부산에서 살림을 했습니다. 강석은 아이들을 이역에서 떠나보냈습니다. 아들이 서울로 올라가던 날, 딸이 부산으로 시집가던 날, 그 아이들을 기차에 태워보내고 강석은 플랫폼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기차가 저 멀리 사라질 때까지. 그게 역이었습니다. 만남도 이별도 이 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순분이도 이 역에서 보냈습니다. 4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진단 후 6달 만이었습니다. 순분이는 마지막 입원 전날 밤 강석에게 말했습니다. 나 퇴원하면 역 앞에서 국수 먹자. 강석이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사줄게. 순분이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강석은 그 뒤로 혼자 살았습니다. 아들이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딸도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강석은 거절했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야 해.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강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을 떠나면 안 됐습니다. 순분이와 함께한 시간이 다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습니다.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그 국수집 자리에 지금은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지만 강석은 은퇴 후 매일 아침 역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특별히 할 일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역을 바라보며 기차가 들어오면 바라보고 기차가 나가면 바라봤습니다. 하루에 기차가 3번 들어왔습니다. 아침 7시, 낮 12시, 오후 4시. 그 3번을 기다리는 것이 강석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공문이 왔습니다. 강석의 아들이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아버지, 소나무역 폐쇄 예정이라는 공문이 떴대요. 이용객이 너무 적다고. 강석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폐쇄.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폐쇄라는 게 뭔지 강석은 알았습니다. 소나무역이 없어지는 것, 플랫폼이 없어지는 것, 기차가 멈추는 것. 그건 단순히 역 하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순분이와 함께 걷던 플랫폼이 사라지는 것, 아이들을 떠나보내던 그 자리가 사라지는 것, 전쟁 직후 이 마을 사람들이 그나마 세상과 연결될 수 있었던 그 통로가 사라지는 것. 강석은 캔커피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편의점 유리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도로를 건넜습니다. 소나무역 입구 앞에 섰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낡은 간판, 벗겨진 페인트, 우거진 잡초. 그러나 강석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47년 전 처음 제복을 입고 섰던 그 플랫폼이 보였습니다. 순분이가 기차를 기다리던 그 벤치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기차에 오르던 그 계단이 보였습니다. 강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없애면 안 되지.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석은 장롱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오래된 옷들 사이에 비닐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꺼냈습니다. 비닐을 벗겼습니다. 철도 제복이었습니다. 짙은 감색 재킷과 바지, 흰 셔츠, 그리고 영무원 모자. 은퇴할 때 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버리지 못하고 20년 넘게 장롱 속에 두었던 것. 강석은 제복을 펼쳐봤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천의 냄새, 방충제 냄새, 그리고 그 안에 희미하게 남은 예전의 그 시간들 냄새. 강석은 제복을 들고 욕실로 갔습니다.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세제를 넣고 세탁 버튼을 눌렀습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강석은 주방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한동안 흰 쌀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순분이가 없어진 뒤로 밥을 짓는 일이 귀찮았습니다. 그냥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밥이 먹고 싶었습니다. 뭔가를 시작하려면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세탁이 끝난 제복을 빨랫줄에 널었습니다. 오후 햇살에 제복이 흔들렸습니다. 강석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야.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이상하게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석이 철도 제복을 입고 역 앞에 나타났을 때, 아니, 박할머니가 지나가다 멈춰섰습니다. 강석 씨, 그 옷 뭐예요? 강석이 말했습니다. 제복이요. 그건 알겠는데 왜 입었어요? 역 청소 좀 하려고요. 박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역 청소를? 은퇴했잖아요. 강석이 빗자루를 들며 말했습니다. 몸은 은퇴했어도 마음은 아직이에요. 박할머니는 한참 강석을 바라보다가 혀를 찼습니다. 이미 폐쇄 예정이라는데. 강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빗자루질을 시작했습니다. 플랫폼 위에 쌓인 낙엽들이 쓸렸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강석은 기침을 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강석은 혼자 3시간을 청소했습니다. 플랫폼 바닥, 역 입구, 화단 주변, 잡초를 뽑고 쓰레기를 치우고 낡은 안내판을 닦았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러나 강석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화단의 잡초를 하나하나 뽑았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씨 아저씨였습니다. 마을에서 두부 가게를 하는 70 넘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강석은 그걸 알아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청소를 마친 오후 강석은 읍내 화원에 들렀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화원에는 펜지와 금자나 채송화 모종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강석은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순분이가 좋아했던 꽃이 뭔지 생각했습니다. 국화. 순분이는 국화를 좋아했습니다. 가을에 역 화단에 국화가 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은 화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국화 모종 있어요? 가을에 심어야 해요. 지금은 없어요. 그럼 지금 심을 수 있는 건 뭐가 좋아요? 화원 주인이 이것저것 설명해 줬습니다. 강석은 펜지 모종 10개와 금자나 모종 5개를 샀습니다. 비닐봉지에 모종을 담아들고 역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단에 모종을 심었습니다. 작은 삽으로 흙을 파고 모종을 넣고 흙을 덮었습니다. 물을 줬습니다. 어두워질 때까지 심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등을 펴지 못하고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강석은 웃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웃음이 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강석이 역 앞 화단에 물을 주고 있는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돌아보니 낯선 여자 아이였습니다. 아니, 낯선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강석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지수야? 손녀였습니다. 아들 내외의 딸, 이강석의 손녀 이지수, 26살.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지수가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내려가 보라고 해서요. 강석이 말했습니다. 왜 연락도 안 하고 왔어? 지수가 말했습니다. 말하면 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요. 강석이 물조리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어?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석은 지수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달걀이 있었습니다. 김치가 있었습니다. 강석은 달걀 프라이를 하고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지수는 주방 식탁에 앉아 할아버지가 요리하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잘하시네요. 강석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없어진 다음에 배웠어.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지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역 청소하신 거예요? 강석이 말했습니다. 응. 왜요? 폐쇄 예정이라잖아요. 강석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지. 지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이용객이 너무 적고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대요. 철도청에서 내린 결정인데 할아버지 혼자 어떻게 해요? 강석이 김치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먹으며 말했습니다. 혼자여도 해야 하는 일이 있어. 지수가 말했습니다. 그건 고집이에요. 강석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고집하고 신념은 달라. 지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며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역이 보였습니다. 낮에 할아버지가 심은 펜지꽃이 화단에 작게 피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어딘가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강석이 잠든 후 혼자 역 앞에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소나무역이 서 있었습니다. 낡고 조용한 건물. 그러나 달빛을 받아 묘하게 아름다웠습니다. 지수는 플랫폼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저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그 소리를 한참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말씀하셨던 게 생각났습니다. 지수야, 할아버지 잘 부탁해. 저 역이 없어지면 할아버지도 없어지는 거니까. 지수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지금도 완전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불고 기차 소리가 멀어지고 달빛이 내려앉는 플랫폼에 앉아 지수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강석은 제복을 입고 나섰습니다. 지수가 부엌에서 내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가세요? 강석이 모자를 쓰며 말했습니다. 응. 지수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강석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뭐하러? 지수가 말했습니다. 그냥요. 보고 싶어서요. 강석은 잠시 지수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빨리 와. 두 사람은 나란히 역으로 걸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강석은 평소처럼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저 뭐 하면 돼요? 강석이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물호스 있어. 화단에 물 좀 줘봐. 지수가 창고로 들어가 호스를 꺼냈습니다. 화단에 물을 줬습니다. 펜지꽃이 물을 받으며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을 강석이 빗자루질을 하다가 잠깐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첫날 아침을 함께 보냈습니다. 많은 말 없이 그냥 각자 일을 하면서 역에 첫 번째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아침 7시 기차였습니다. 승객은 5명이었습니다. 강석은 플랫폼 가장자리에 서서 기차를 맞이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기차가 들어오면 플랫폼 가장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승객들이 내렸습니다. 할머니 2, 학생 1, 중년 남자 2. 그들은 강석을 봤습니다. 제복을 입고 서 있는 노인을.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영무원 아저씨, 수고하세요. 강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기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강석은 기차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지수가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을 꺼낼까 하다가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석은 매일 아침역으로 나갔습니다. 지수는 처음 이틀은 함께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지수는 아침밥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강석이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해봐. 지수가 말했습니다. 이게 의미 있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혼자 역 청소하고 꽃 심어봤자 철도청 결정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시대가 변했어요. 사람들이 기차를 안 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강석은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야. 네. 강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것보다 지켜야 할 가치를 아는 게 더 중요해. 지수가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강석이 다시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돼. 지수는 그날 혼자 서울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역으로 갔습니다. 기차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석이 제복을 입고 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수를 보고 말했습니다. 가려고?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석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벤치에 앉아 할아버지가 청소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75살 노인이 허리를 구부리며 플랫폼을 쓸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쉬지 않고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캐리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서고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내리고 지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강석이 지수 쪽을 바라봤습니다. 기차 갔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강석이 말했습니다. 다음 기차는 낮 12시야. 지수가 캐리어를 끌고 창고 쪽으로 가더니 물 호스를 꺼냈습니다. 화단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강석은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빗자루질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두부 가게를 하는 이씨 아저씨가 역 앞을 지나다 멈춰 섰습니다. 강석 씨, 아직도 하고 있어요? 강석이 말했습니다. 네. 이씨 아저씨가 역 화단을 바라봤습니다. 펜지가 환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금자나도 노랗게 피었습니다. 아저씨는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뭐 도울 거 없어요? 강석이 아저씨를 바라봤습니다. 창고에 페인트 있어요. 저 안내판 색이 너무 바랬는데.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페인트 칠은 내가 할게요. 그날부터 이씨 아저씨가 합류했습니다. 안내판 페인트 칠을 시작으로 역 외벽의 금강곳을 메우고 역 입구 나무 계단을 사포로 갈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박 할머니가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 있던 건데 역에 두면 예쁠 것 같아서. 그 다음 주에는 김씨 아줌마가 왔습니다. 역 대기실이 너무 삭막하다며 낡은 커피 메이커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다 놓고 싶어요. 역 오는 사람들 커피 한 잔씩 마시라고. 강석이 말했습니다. 전기요금은 어떻게 해요? 김씨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내가 낼게요.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강석이 부탁한 것도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왔습니다. 역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고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들고 왔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직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찍어두었습니다. 역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실에 커피 메이커가 생겼습니다. 화단에 꽃이 피었습니다. 안내판 페인트가 새로 칠해졌습니다. 역 입구 계단이 반질반질하게 닦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강석이 역에 나오니 대기실 창문에 하얀 커튼이 달려 있었습니다. 누가 단 건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건너 마을 최할머니였습니다. 자신이 쓰던 커튼인데 역에 달면 좋겠다 싶었다고 했습니다. 강석은 그 커튼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흰 커튼을. 눈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때쯤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씩 텃밭 채소를 들고 오기 시작한 건 시작은 최할머니였습니다. 텃밭에서 오이를 따왔습니다. 역 대기실 테이블에 올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기차 기다리는 사람들 드시라고. 그러자 박 할머니가 고추를 가져왔습니다. 이씨 아저씨는 두부를 가져왔습니다. 두부 한 모를 종이에 싸서 가져오면서 말했습니다. 역 오는 사람들 드시라고요. 그 두부 한 모가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더 가져왔습니다. 감자, 고구마, 열무, 상추. 그것들을 담아놓을 바구니가 필요해서 바구니를 사왔습니다. 바구니가 생기니 정돈이 됐습니다.
정돈이 되니 보기가 좋았습니다. 보기가 좋으니 사람들이 더 왔습니다. 강석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아침 제복을 입고 역으로 나왔습니다. 플랫폼을 쓸었습니다. 기차를 맞이했습니다. 기차가 떠나면 배웅했습니다. 언제나 하던 일이었습니다. 47년 동안 하던 일이었습니다. 지수는 매일 핸드폰으로 기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기차를 맞이하는 모습, 어르신들이 채소를 놓고 가는 모습,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는 역 대기실, 펜지와 금자나가 피어 있는 화단, 그리고 제복을 입고 역 플랫폼에 서 있는 강석의 뒷모습. 지수는 그 영상들을 편집했습니다. 올릴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강석이 더 해야 할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주 수요일 강석은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 어른,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장은 60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강석 씨, 여기리요? 강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강석 씨,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철도청에서 내린 결정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강석이 말했습니다. 이용객이 늘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어요? 이장이 말했습니다. 이용객이 어떻게 늘어요? 여기 젊은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강석이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을 불러오면 되죠. 이장이 강석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요? 강석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여기 예쁘면 오지 않겠어요? 이장이 웃었습니다. 예쁜 역을 보러 사람들이 온다고요? 강석이 말했습니다. 꼭 기차를 타러 오는 게 아니어도 되잖아요. 역이 좋으면 와요. 이장은 한참 강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뭘 도와드리면 돼요? 강석이 말했습니다. 역 앞 공터 있잖아요. 거기 천막 하나 쳐도 될까요? 이장이 말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강석이 말했습니다. 간이역 카페. 이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카페요? 강석이 말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고요. 커피 한 잔, 따뜻한 음료 한 잔 내어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어르신들이 가져온 텃밭 채소도 팔고, 마을 사람들이 직접 만든 것들도 팔고. 이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그날부터 공터에 천막이 세워졌습니다. 이장이 자신의 창고에서 낡은 테이블과 의자들을 꺼내왔습니다. 김씨 아줌마가 전기 코드를 연결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수레에 텃밭 채소를 담아왔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카메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75세 할아버지가 혼자 살리려는 소나무역. 영상은 2분짜리였습니다. 강석이 제복을 입고 기차를 맞이하는 장면, 어르신들이 채소를 가져다 놓는 장면, 화단에 꽃이 피어 있는 장면, 천막이 세워지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강석이 혼자 플랫폼에 서서 기차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는 뒷모습. 지수는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을 자러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핸드폰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조회수 50만이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습니다. 눈물 났어요. 우리 할아버지 생각난다. 저도 가고 싶어요. 소나무역이 어디예요? 지수는 핸드폰을 들고 강석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강석이 문을 열었습니다. 뭐야, 아직 이른데. 지수가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요. 강석이 안경을 쓰고 핸드폰을 봤습니다. 숫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조회수, 댓글, 공유. 강석이 핸드폰을 지수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아침 먹었어? 지수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강석이 말했습니다. 밥 먹어야지. 아침부터 지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났습니다. 강석은 주방으로 가서 냄비를 올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역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화단의 펜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따뜻해졌습니다. 영상이 퍼졌습니다. 사흘 만에 조회수 300만이 됐습니다.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방신문에서 왔고 방송국에서 왔습니다. 지수는 취재 요청을 처음에 다 거절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여쭤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석은 취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던 일하면 되는 거야. 지수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싶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뭔가 말씀을 해주셔야 오지. 강석이 말했습니다. 오고 싶으면 오는 거지. 내가 무슨 말을 해. 결국 지방신문 한 곳만 취재를 허락했습니다. 그 기사가 나가고 나서 주말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젊은 연인 둘, 가족 한 팀, 혼자 온 청년 하나. 그들은 간이역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져온 채소를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화단의 꽃을 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기차가 들어오는 시간에 플랫폼에 나갔습니다. 제복을 입은 강석이 플랫폼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강석이 기차를 맞이했습니다. 누군가 그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이 퍼졌습니다. 그 다음 주말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간이역 카페 테이블이 부족해졌습니다. 이장이 테이블을 더 가져왔습니다. 어르신들은 더 많은 채소를 가져왔습니다. 최할머니는 직접 만든 된장을 가져왔습니다. 이씨 아저씨는 두부를 팩으로 가져왔습니다. 김씨 아줌마는 직접 만든 쿠키를 구워왔습니다. 역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폐허갔던 역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역으로 강석은 그 모든 변화를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자신이 특별히 한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하던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복을 입고 역으로 나왔습니다. 플랫폼을 쓸었습니다. 기차를 맞이하고 배웅했습니다. 47년 동안 해온 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강석은 혼자 작업실에 앉았습니다. 작업실이라고 해봤자 방 한켠에 작은 책상 하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앉아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순분이가 살아있을 때 썼던 수첩이었습니다. 47년 동안 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던 수첩. 몇 월 며칠에 몇 명이 탔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수첩은 여러 권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에 가득했습니다. 강석은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오래된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1978년 봄 대학 진학으로 떠나는 마을 청년 셋을 배웅함. 1985년 여름 폭우로 선로가 잠겨 기차가 3시간 연착됨. 승객들과 역에서 밤을 보냄. 1991년 가을 순분이와 이 역에서 처음 만남. 20년이 지난 일이지만 생생히 기억남. 2003년 겨울 마을 어르신 5명을 서울로 보냄. 자식들 집으로 명절 가는 길. 강석은 수첩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역이 없었다면 이 기록들이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역을 지나치며 남긴 시간들이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이 이 역을 통해 오고 갔습니다. 아이들을 떠나보낸 부모들의 눈물이 이 플랫폼에 남아 있었습니다. 타지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안도가 이 역 대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역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쌓인 곳이었습니다. 삶이 쌓인 곳이었습니다. 강석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소나무역이 보였습니다. 저 역이 없어지면 안 된다. 강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강석은 철도청에 편지를 썼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저는 소나무역에서 47년을 일한 전직 영무원입니다. 저는 이 역이 단순한 시설물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역은 이 마을 사람들의 삶의 통로입니다. 전쟁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 역을 통해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갔고 세상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시간들이 이 역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역이 폐쇄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역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단순히 기차가 서는 역이 아닌 이 마을의 역사가 담긴 공간으로 보존해 주십시오. 강석은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지수가 옆에서 봤습니다. 할아버지, 그거 보내는 거예요? 강석이 말했습니다. 응. 지수가 말했습니다. 답장이 올까요? 강석이 말했습니다. 모르지. 그래도 써야지. 지수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봉투를 들고 우체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지도 않았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커피를 마시며 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영상 보고 왔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서울이요. 그리고 잠시 후 말했습니다. 사실 저 철도청에서 왔어요. 지수가 멈췄습니다. 철도청이요? 남자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문화유산팀 팀장이었습니다. 지수는 강석을 불렀습니다. 강석이 플랫폼에서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편지 받았습니다. 강석이 말했습니다. 그러셨군요. 팀장이 말했습니다. 저도 영상을 봤어요. 그리고 직접 와보고 싶었습니다. 강석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팀장이 잠시 역을 바라봤습니다. 화단의 꽃을, 새로 칠한 안내판을, 커튼이 달린 대기실을, 채소가 담긴 바구니를. 그러다가 강석을 바라봤습니다. 제복을 입은 75 노인을. 팀장이 말했습니다. 역장님이 이 역에서 얼마나 일하셨다고요? 강석이 말했습니다. 47년이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석은 수첩 이야기를 했습니다. 47년 동안 이 역을 통해 오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역에서 울고 웃었던 이야기를. 팀장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역장님, 제가 보고서를 쓰겠습니다. 폐쇄 결정을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용객 수가 기준에 못 미치는 건 사실이니까요. 강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팀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유산 지정은 다른 문제예요. 이 역이 가진 역사적 가치, 지역 공동체에서의 의미, 그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어요. 강석이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팀장이 말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팀장이 역을 나서다가 돌아봤습니다. 역장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강석이 말했습니다. 네.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강석이 잠시 역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 아내를 처음 봤거든요.
여기서 아이들을 세상으로 떠나보냈고요. 이 역이 없어지면 그 시간들도 없어지는 것 같아서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역을 나서며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강석이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저문은 햇살이 제복 위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나중에 보고서 표지에 쓰게 됩니다. 그것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소나무역 화단의 펜지는 시들었습니다. 대신 강석이 가을에 심은 국화가 한 차례 피었다 졌습니다. 순분이가 좋아하던 그 국화가 간이역 카페는 계속됐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오히려 더 왔습니다. 따뜻한 음료를 마시러, 조용한 역을 구경하러. 어르신들은 겨울에도 무언가를 들고 왔습니다. 직접 담근 김치, 말린 고구마, 호박죽. 테이블마다 뭔가가 놓였습니다. 역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아침 공문이 왔습니다. 강석은 손 떨리는 마음으로 공문을 열었습니다. 지수가 옆에 서서 같이 읽었습니다. 소나무역 등록 문화유산 지정 예정 통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석은 공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역이 보였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나무역 지붕 위로, 화단 위로, 플랫폼 위로 하얀 눈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강석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러나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오래, 조용히. 지수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강석이 말했습니다. 응. 지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지켜야 할 게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옳았어요. 강석이 지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길이 대답이었습니다. 문화유산 지정 기념식이 이루어진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이씨 아저씨, 박할머니, 김씨 아줌마, 최할머니, 이장. 철도청에서 팀장이 내려왔습니다. 작은 기념패를 가져왔습니다. 소나무역 등록 문화유산 제5 기념패였습니다. 강석에게 전달했습니다. 강석은 패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은 작은 패였습니다. 그런데 강석의 손에 쥐어지자 세상 어느 것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역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강석이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이씨 아저씨, 박할머니, 아이들 손을 잡고 온 젊은 부모들, 카메라를 든 지수. 강석이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냥 했던 일을 했을 뿐이에요. 매일 아침 역에 나와서 기차를 맞이하고 배웅한 것. 47년 동안 해온 일. 그게 전부예요. 근데 강석이 잠시 멈췄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미 끝났다고 할 때 혼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옳은 일이라면. 박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씨 아저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수는 카메라를 내리고 그냥 바라봤습니다. 강석이 기념패를 역 대기실 벽에 걸었습니다. 순분이가 달았던 흰 커튼 옆에 패가 걸리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강석은 그 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플랫폼으로 나갔습니다. 점심 12시 기차 시간이었습니다. 강석은 플랫폼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컹철컹, 쿵쾅쿵쾅. 그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강석은 모자를 바로 고쳐 썼습니다. 제복 단추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섰습니다. 곱고 단단하게.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강석이 기차를 맞이했습니다. 47년 전 처음 했던 것처럼 조금도 다르지 않게 기념식이 끝난 오후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역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석은 플랫폼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수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았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들판과 산자락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소나무역 지붕 위로 노을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싶겠다. 강석이 말했습니다. 응. 지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강석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잘했어. 그러실 것 같은데.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실 것 같아. 뭐요? 강석이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국수 사줘. 하실 것 같아. 지수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웃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강석도 웃었습니다. 노을이 더 짙어졌습니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기차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차.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강석은 일어서려 했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그냥 앉아 계세요. 강석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제가 맞이할게요. 강석은 잠시 지수를 바라보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지수가 플랫폼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기차를 바라봤습니다. 기차가 서고 승객들이 내리고 기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지수는 기차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강석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제복은 없었지만 서 있는 자세가 닮았습니다. 곱고 단단하게. 기차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수가 강석에게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노을이 하늘 가득 붉었습니다. 강석은 영무원 모자를 벗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47년 동안 써온 모자였습니다. 낡고 색이 바랬습니다. 그러나 강석에게는 세상 어느 것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강석은 그 모자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산 뒤로 해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강석은 오래 바라봤습니다. 지수가 조용히 강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팔을 잡았습니다. 강석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는 사이 소나무역이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낡고 작고 조용한 역. 그러나 이제 사라지지 않을 역. 시간이 쌓인 곳, 삶이 쌓인 곳, 사람들이 울고 웃으며 오가던 곳, 그리고 한 노인이 47년을 지켜온 곳. 소나무역에 불이 켜졌습니다. 역 안에서 주황빛 불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순분이가 달았던 흰 커튼이 빛을 받아 환했습니다. 강석이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은 지키면 됩니다. 혼자여도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자리에서 해왔던 일을 계속하면 됩니다. 그것이 결국 무언가를 살립니다. 역을 살리고 마을을 살리고 사람을 살립니다. 강석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지키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미 끝났다고 해도 스스로 옳다고 믿는다면 시작하면 됩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앞에 한 가지를 살리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있는 이야기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